4차 산업시대, 백신 전쟁 못지않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2차 전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래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 및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빠른 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1830년대 최초로 개발되었는데 심지어 100km를 처음 돌파한 것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전기자동차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성능 향상이 지지부진했고 비싼 가격, 심하게 무거운 배터리, 너무 긴 충전시간, 짧은 주행거리 등의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기차가 상용화된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모델 X가 주차장, 충돌 화재 사고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배터리의 위험성도 재조명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관련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스파크가 나며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열이나 충격에 약한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의 위험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화재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답을 찾아왔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이 있는 상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한 아연이온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저장연구단 이종기 박사 연구팀은 원천적으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차세대 아연금속 전극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섬유 형태로 제조가 가능한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원인은 가연성의 전해질입니다. 가볍고 무게당 용량이 비교적 높지만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리튬이 주변 물질과 화학 반응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체와 접촉 시에도 폭발 위험이 있어 웨어러블 기기용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을 아연으로 대체한 아연이온 배터리가 대안으로 주목받아왔지만 구현 가능한 용량이 낮아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연이온 2차 전지는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물 기반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아연이온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아연금속 음극은 물 기반 전해질에서 지속적으로 부식되는 문제가 있었고 금속 표면에 저장될 때 나뭇가지 형태의 결정으로 쌓여 전극 간의 단락을 일으켜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기 박사팀은 금속 전극 표면에 전류를 반복적으로 흐르게 했다가 차단하는 사이클 양극 산화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연금속의 산화막 표면 코팅과 형상 동시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공법을 통해 아연금속 표면에 육각볼, 피라미드가 배열된 형상을 형성시켜 전기화학 반응 중에 덴드라이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마디로 부식도 방지할 수 있고 용량도 늘리고 폭발의 위험도 없는 배터리를 만드는 엄청난 연구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아연금속 2차 전지는 구조적, 전기화학적인 안전성으로 인해 상당한 가혹 조건으로 충방전을 지속해도 1000사이클 동안 100% 가깝게 용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배터리는 유연한 섬유 형태로 아연금속 2차 전지를 제조했는데요.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고 직물로 제작도 가능해 옷이나 가방 형태로도 응용할 수 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최신호에 게재되었는데요. 이종기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고성능 아연금속 2차 전지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인체와 접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차단했다. 동시에 전지 용량의 측면에서도 기존 상용 전지를 대체
가능할 수준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과 함께 폭발, 화재 위험도 없는 안전한 인체 친화형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받을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기술 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다. 공정이 간단해 제조 공정 등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이 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냈는데요. 최적화 구조로 설계돼 1회 충전으로 국내 기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차세대 전기차 실현 전용 플랫폼을 완성해냈습니다. 국내에서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중 하나로 보는 지표인 서울 부산 거리를 별도의 충전 없이 주파하고도 배터리 여유가 남을 만큼 전기차 업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배터리 충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 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별도의 부품 없이 초고속 충전기와 기존 급속 충전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적용한 특허 기술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2040년까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분야에 밀려올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 H2도 처음 공개했는데요. 브랜드 론칭을 계기로 국내, 유럽, 미국, 중국 등 4대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를 본격화합니다. 2025년까지 60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 8%, 글로벌 점유율 5%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유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작되었는데요.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2천만 세대에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의 속도를 냅니다.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키우고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한편 한국의 주도권을 뺏겨버린 일본은 배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찾기 위해 부랴부랴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조바심을 보이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조엔 규모로 편성하는 탈석탄화 기술 지원 기금 가운데 수천억 원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도요타에서도 내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조달하는 데도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야구장에서 코로나19 전파 실험이나 하던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전기차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의 빈정을 상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역으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늦게 배터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니 등의 일본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실용화하고도 2000년대 들어 시장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1위 업체는 점유율 23.1%의 중국 CATL, 2위는 22.9%의 LG화학, 4위는 6.2%의 삼성 SDI, 5위는 5.5%의 SK이노베이션이 차지했습니다. 일본 기업 가운데 파나소닉이 21.2%로 유일하게 5위권 이내에 들었습니다. 도요타는 내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시험 차량을 공개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미쓰이 금속은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 소재를 연간 수십 톤 규모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미국 배터리 업체 퀸텀스케이프 또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고, 독일 BMW도 미국의 연료전지 기업 솔리드 파워와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전기차 시장을 향한 경쟁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미래의 먹거리, 노다지 사업군이 될 것이라 그런지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다
다들 달려들어서 치열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기술력으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 개발로 돈도 많이 벌고 환경도 보호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페프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프TV는 여러분의 생각 코로나 이후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불가피할 땐 과감히 결단하겠다. 국내 코로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며 최대 확산 위기를 맞자 우리 정부가 한 말입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의료진이 지쳐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20일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충분한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주말부터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에 의료진들은 이젠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근 SNS상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채 핫팩으로 얼어붙은 손을 녹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공유되었습니다. 선별 진료소 천막은 바이러스 확산이 높은 산밀, 밀폐, 밀집, 밀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무런 벽을 세우지 않아 그대로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올여름 찌는 듯한 폭염을 견뎠던 의료진들은 또다시 겨울 한파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미 국내 SNS에서는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의료진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도 안타깝지만 1년 가까이 버틴 의료진과 방역 관련 종사자분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의료진들을 돕는 것이라고 올려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민도 깨진 독에 물 붓기식도 아니고 내가 의료진이었다면 정말 허망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의료진들의 노고를 높게 사며 정신 건강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낙상으로 인한 골절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정경 청장이 돌아오자 눈물 난다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퉁퉁 부은 눈으로 나타난 정근경 청장의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지쳤음에도 얼마나 꿋꿋이 버티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경 청장은 과거 메르스 당시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도 이번에도 헌신을 다해서 방역을 책임지며 자리를 지킨 이유를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네티즌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에겐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금 코로나의 위기는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은 각각 보유한 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내놓아 격리와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병실이 부족해지자 평택 박이병원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며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내놓았습니다. 220개의 병상 전체를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에 있는 다른 병원도 40개의 병상을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전국의 병상 90%가 민간 병원에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전담병원이 되면 코로나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지만 박예병원 김병건 원장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 우리 병원 이외에도 각 권역의 다른 많은 병원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자 전국 의대생 300여 명이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국시고보로 논란이 된 본과 4학년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환자의 생명을 볼모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의대생들은 다시 방역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되면 치료를 받거나 격리되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코로나에 걸리고 힘들게 격리돼 치료를 받았는데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분위기는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지방의 한 초등학생들의 포스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한 현관 포스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느라 고생했고 앞으로는 더 힘찬 학교 생활하자. 이 포스터는 확진되고 한 달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한 후배들을 위해 6학년 학생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포스터는 화이팅과 웃는 얼굴과 함께 너희가 다시 와서 우리는 너무 기뻐라며 응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처음 등교한 학생은 등교 전에는 다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환영 포스터를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치료를 받고 처음 돌아온 학생들이 고립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있다며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민간 코로나 검사센터가 국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우리 돈으로 3만원만 내면 누구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고열나는 증상이 없으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3,000명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안한 시민들은 자구책을 찾았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선 기업 내 감염 확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 출근시키지 않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내년 1월 5일 이후에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은 검사는 정식 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양성이 나오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 당국은 확진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본의 감염자는 한국의 4배 가까이 됐지만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PCR 검사 수는 오히려 더 적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일본 내 확진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당시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걸린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증상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지탄받고 왕따를 당해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불신은 일본의 코로나를 더욱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조치와 국민들의 의식 있는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양산에 위치한 아파트에 부착된 메모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같은 동 주민이라고 밝힌 메시지의 주인공은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웃분에게 힘내시고 빠른 쾌유를 응원합니다 라며 저희 식구도 잠시 그분과 승강기에서 잠시 정도 같이 탑승하며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대화를 하였지만 그분도 저도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라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잠시 마음 조였지만 참 다행입니다 라며 마스크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고 우리 이웃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본 주민들은 코로나 확진에 대한 원망이나 꺼림보다는 이웃에 대한 걱정과 격려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 너무나 멋집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싶어요. 서로 헐뜯지 않고 탓하지 않는 참어른의 모습이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 과정 가운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걸린 사람이 의도로 걸린 게 아니라면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 무조건 헐뜯는 과정에서 사회가 붕괴된다.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뭉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은 코로나 확산세에도 초기부터 해외에서 평가받았던 집단 지성이 움직이고 있고 따뜻한 마음까지 서로 나눠가며 위기를 극복해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우리는 왜 늦냐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백신은 내년치 앞당겨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세트리온 항체치료제가 긴급 승인을 받아 13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처음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지시 녹십자 혈장 치료제에 이은 두 번째 한국이 내놓은 코로나 치료제였습니다. 당장 우리 방역당국은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백신 대신 대규모 진단검사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와 더불어 치료제를 통해서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세계에 수출되어 코로나가 사라지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사는 어린이 조나가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올해 크리스마스에 저는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주셔서 저의 가족과 세계를 구해주세요.